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로봇이랑 인간의 로맨스라는 소재가 모든 연령층이나 성별에 어필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소재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나왔던 보그맘이나 로봇이 아니야 같은 드라마도 그 성적이 되게 엇갈리기도 했는데, 굳이 이 AI 로맨스를 선택하신 이유랑, 그리고 그 시청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또 좀 어떻게 다른 드라마 차별화되는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강준 씨랑 공승현 씨는 이 드라마가 사전 제작 드라마라서 거의 1년여가 있다가 지금 방송이 되는 셈인데, 처음으로 이제 지상파 주연을 맡으신 소감이랑 사전 제작 드라마를 하신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 얼굴 천재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데 되게 두 분의 케미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좀 답을 주실까요? 네. 네, 로봇과 인간의 로맨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저희가 이 작품을 기획하고 촬영에 들어가고 한 거는 사실 재작년 한 10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주 작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건 그 정도였는데, 사실 그때 이미 조 작가님이 이제 대본 2권과 시납시스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기획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뒤처졌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저희가 아마 기획적으로는 제일 최초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작품들의 차별점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즈음에 저희는 사실은 이미 촬영이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저희 스스로 저희 안에서 시청자들을 설득하고 시청자들이 공감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게 더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차별점을 작품에 녹여낼 수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작년 말에 이미 촬영이 끝나는 바람에.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내용은 그렇고요. 인간과 로봇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되게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작품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남신3의 마음이란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이해하게 된달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내가 사람이고 남신3가 로봇인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약간 가당차는 철학적인 고민까지도 스스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로봇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서 마치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됐을 때, 그 존재가 인간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꼭 뭐 어른들이나 혹은 또 뭐 젊은 친구들에게는 어필하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이런 고민까지는 안 했고요. 혹시 그런 걱정을 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보시기에 재밌을 거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휴먼 로맨스 철학 드라마. 네, 너도 인간이냐 껴계십니다. 서강준 씨, 네, 답해 주시죠. 제가 공중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주연을 하게 됐는데,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 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부담이 참 많이 됐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본분에 충실하자, 연기하는 거 충실하자, 1인 2역 잘 표현해서 대중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라는 생각만 하려고, 더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현이랑 케미는 아무래도 동갑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1인 2역을 하면서 되게 헷갈리고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승현이가 저한테 이렇게 연기를 해주면서 뭐 남신 3와 인간 남신에 대한 그 확실한 차이도 많이 느껴졌었고, 상대 배우로서. 그래서 저도 힘을 많이 느꼈고,
또 감독님이랑 그리고 선배님, 동료 배우분들이 되게 힘이 많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공승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첫 공중파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감독님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정말 과분한 자리인 것 같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어요. 네, 그리고 강준이랑 케미는 정말 동갑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밝은 친구고 맑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두 분의 케미 점수를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데이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저기 있습니다. 네, 여기 계세요. 네, 앞에. 네, 서광준 씨께 좀 여쭐게요. 이 작품이 아무래도 서광준 씨가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인 역에서부터 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액션, 그러니까 로봇으로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히어로 같은 뭔가 그런 이미지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보여주고자 이 작품을 결정하신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작품 어쨌든 이미 촬영은 다 마치셨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연기를 했으며 그리고 어떤 면들이 좀 이 그 남신과 남신 3를 둘 같이 보게 되는 그 매력이 무엇일까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촬영 끝나고는 사실은 다음 작품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많이 검토하면서 쉬면서 제가 촬영했던 것도 돌아보고 또 간간히 있는 스케줄을 하면서 보냈고요. 남신과 남신 3의 차이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장 두 캐릭터가 대비되는 반대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남신 3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누구보다 순수한 정말 저의 표현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신생아 같은 느낌이었고 남신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고 또 마음을 닫아오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굉장히 달고 다른 그런 느낌이 하지만 알고 보면 또 그 안에 따뜻함? 네. 알고 보면 그 안에 또 여린 마음도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신 3의 휴먼이 잔뜩 담겨 있는 거죠. 그 김성령 씨랑 유호성 씨께 질문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드라마 작품을 하시는데 소감과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령 씨부터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호성 씨부터 하실까요? 네. 두 분이. 네. 저는 오랜만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데요. 제가 1년에 네. 매년 해야 되는 거죠? 2년 만에 오셨으니까요. 네. 네, 방송이 이렇게 늦게 발표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감독님 왜요? 이 작품은 친아들을 결국 아들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오로라 박사가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아들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친아들과 로봇을 둘 다 사랑하게 되는 그런 묘한 오로라의 그런 감정선 이런 것들이 기존 작품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실제로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단지 그냥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뜨끔했는데 한 2년 만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2016년에 한번 드라마에 출연했었고요. 어떻게 사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개봉이 됐으면 1년 만인데, 그렇죠. 오늘 잠깐 이 트레일러를 봤는데 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영화 찍었을 때 개봉했을 때 그 심정처럼 좀 이게 기대 반, 긴장 반이 좀 이게 상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드라마를 출연하게 된 계기는 사실 배우라는 게 선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가분은 제가 뭐 이렇게 면식이 없었고요. 근데 차영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조금 작업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이런 작품인데 같이 합시다라고 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배우한테 배우다울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연극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물에 있어서 감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영훈이라는 감독을 보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야. 감독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칭찬이네요. 네. 아이고, 네. 아유, 멋진 반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준혁 씨랑 박환혜 씨도 작품 선택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네. 함께 배우시니까. 이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면을 보고 매력을 느끼셨나요? 캐릭터에? 저는 작품을 선택하는 시기에 제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시기에는 뭐 SF나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이고 실제로 막 그런 걸 많이 조사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감독님과 미팅을 하게 됐고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꼭 여기서 보고 싶은 한 장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설득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영훈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지만 사회 속에 적응해 나가면서 인간다움을 많이 의식적으로도 잃어가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남신이라는 로봇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정말 큰 역할을 계속 해주셨네요. 네, 캐스팅에. 우리 환희 씨는 예나의 매력이 뭐길래 선택하셨나요? 저도 사실 너도 인간이니라는 작품을 찍기 전에 그 전 작품이 촬영이 끝나기 전에 차영훈 감독님을 뵀는데 감독님께서 제가 만나본 감독님들 중에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독님한테. 근데 감독님 되게 감독님 같지가 않아요. 약간 홍대 이자카야 이런 데서 사장님하고 계실 것 같다.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네. 저를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면서 되게 유머러스하시고 굉장히 생각이 되게 유연하신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독님이라면 같이 작품을 할 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휴머니즘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기가 힘들다 보니 많은 인간미를 잃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인간이 아닌 로봇을 보면서 저희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함께 참여하고 싶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께서 뭐 거의 캐스팅 디렉터 역할을 다 하셔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기자님들 질문 중에 서강준 씨한테 마찬가지로 1인 인력 관련해서 작품 선택 기준을 여쭤보셨는데 답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본을 맨 처음 받아봤을 때 저는 참 배우한테도 대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받아봤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그리고 1인 2역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배우들한테 굉장히 로망이 될 수 있는 저 역시 되게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이런 고철을 연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 홍혜민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서강준 씨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아까 공승현 씨 언급하시면서 1인 2역 연기하실 때 좀 혼란이 많이 왔는데 두 캐릭터 사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인 2역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좀 연기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촬영장에서 사실은 승현이뿐만 아니고 여기 선배님들이랑 뭐 동료 배우분들, 감독님들이랑 되게 많이 상의를 했어요. 이 캐릭터가 남신3는 남신3만 연기하고 뭐 인간 남신은 인간 남신만 하는 게 아니고 남신3가 인간 남신인 척을 하기도 하고 인간 남신이 남신3인 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함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모든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저에 대한 누가 남신 3인지 남신인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집어주시면서 연기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대방을 보면서 되게 많이 다시 다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캐릭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비되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감독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인간 남신이라는 캐릭터가 참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불쌍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이 인간 남신을 더 순수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남신은 굉장히 그 캐릭터 설명에는 개망난이라고 나오지만, 개망난이처럼 막 트러블 메이커처럼 일들을 만들고 다니고 또 악한 행동을 하고 다니지만, 알고 보면 또 그만의 또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휴먼이 들어가 있는 드라마니까요. 남신 3에게도 아마 인간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서광준 씨께 질문이 많은데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 로봇 연기를 하셨는데 좀 이전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레퍼런스를 좀 삼으셨을 만도 했을 것 같아요. 좀 참고를 하신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지 궁금하고요. 또 예고편을 보니까 인상적인 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아줘야 한다라고 로봇이 말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좀 로봇의 그 사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완벽한 남친상으로 어떻게 좀 배운 게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로봇 제가 참고를 했던 작품이 사실 여러 개를 많이 봤어요. 예전에 물론 봤지만 뭐 바이센티니얼맨, 뭐 아이로봇, 그리고 특히 참고했던 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작품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는 조그마한 아이로 나오는데, 그 친구가 연기했던 너무 잘 했거든요. 그 친구가 연기했던 그 순수함,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고, 그리고 그다음 로봇 완벽한 남친상. 예. 이 로봇 남신 3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뭐 힘이면 힘, 그리고 마음이면 마음, 그리고 이런 착한 마음부터 해서 뭐 집안일까지 다 해주고, 뭐 정보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남친상인데, 연기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명쾌한 해답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번듯하고 착하고 울면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저만 안아줄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가서 다 안아주겠더라고요. 완벽의 이유는 완벽하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김선영 씨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선영 씨, 서광준 씨랑 같이 연기할 때 케미 괜찮으셨어요? 모자 케미 어떠셨어요? 네, 전 여러 번 심쿵했고요. 엄마인데. 두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되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되게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남신 3와 남신을 같이 했잖아요. 했는데 분명히 서강준이라는 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두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되게 저도 염려되고 기대되고 했었는데,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남신 3와 촬영을 하면 남신을 만났을 때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강준이한테 내가 며칠 전에 남신 3랑 찍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강준이랑 했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남신이고 며칠 전에 찍은 건 남신 3였고,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되고 빨려 들어가게 돼서 분명히 시청자들도 헷갈리지 않고
그 감정선을 잘 따라갈 수 있겠다. 제가 몸소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케미가 잘 맞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손드셨던 우리 기자님 마이크 전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서강준 씨하고 공승현 씨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서강준 씨께는 사실 제가 어젠가요? 최근에 하셨던 브이라이브를 봤더니 뭐 하고 지내셨냐고 했더니 쉬고 또 쉬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좀 기억에 남았는데, 사실 그 안토라지라는 작품 이후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사실 그 안토라지라는 작품이 뭐 기대도 많았지만 그만큼 좀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이 작품이 또 좀 공교롭게도 좀 약간 미뤄지면서 본의 아니게 공백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배우로서 한창 활동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2년이라는 시간이 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하면서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사전 제작이라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을 처음 해보셨을 것 같은데, 좀 그동안에 해왔던 작품과 좀 사전 제작의 환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고, 좀 연기를 하시거나 이런 데서 어떤 좀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승현 씨도 뒷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안투라지라는 드라마를 끝나고 이제 거의 뭐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역시 저한테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들이고 되게 제가 지금도 많이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그 시청률에 대한 그 숫자로 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 되게 소중한 경험들을 시켜줬던 작품이고, 그 작품을 끝나고 사실은 저도 바로 또 작품으로 찾아뵙고 싶었어요. 근데 뭐 작품을 또 신중하게 고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작년에 이 너도 인간이 드라마를 찍느라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은 답답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고 싶은데 우리 드라마 또 사전 제작에 조금의 아쉬운 점은 바로 찾아뵐 수 없다는 점, 저도 역시 대중분들처럼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그랬었고, 이 사전 제작이라는 드라마가 저한테는 조금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우들이랑 또 감독님이랑 사전에 준비하고 또 연기하면서도 시간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연기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사전 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승현 씨는 사전 제작 드라마가 어땠는지? 네, 사실 사전 제작이라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감독님 촬영을- 빡빡하게 돌리셨나요? 빡빡하긴 했지만 근데 그게 저희 사실 빡빡하진 않았는데 이 작품이 아무래도 CG도 너무 많고 또 큰 블록버스터 CG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잘 찍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사전 제작 드라마와 제가 느끼기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감독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서 그거는 너무 좋았고. 네, 맞습니다. 네. 유호성 씨가 질문을 해달라고 기침을 하셔가지고 캐릭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서정기의 캐릭터 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좀. 네. 아닙니다. 지금 저기 사례가 들려서. 너무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아까 안경 벗었을 때 약간 무서워서. 네. 넘어가고. 그러면은 우리 이준혁 씨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무래도 남신3와 가장 가깝게 활동을 해 주시는 분이니까 지영훈 입장에서 남신과 남신3를 대할 때 어떻게 구별한다던가 연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저는 어쨌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남신과 남신 3에 대해서 또 그 내용을 완전히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인간 남신에게 갖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았고요. 그냥 오히려
강준이가 정말 로봇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준이의 체력에 굉장히 많이 놀랐고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진짜 해본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스케줄 속에서도 또 새벽에 운동까지 가면서 그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에너지에 이 작품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지영훈으로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준혁 씨는 조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강준 씨는 체력이 짱이었군요.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환희 씨는 어떠세요? 우리 예나란 캐릭터가 본인하고 어떻게 싹 들어가던가요? 싱크로율이 123%?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품을 처음 선택할 때 예나라는 캐릭터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인상이 제가 예나라는 친구를 만날 때 첫인상은 굉장히 당돌하고 예의도 없고 좀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저랑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대본이 이제 회차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흐름에 맡기면서 대사를 작가님이 이제 써주시는 대로 감독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나라는 친구가 제가 느낀 첫인상이랑은 정말 다르게 돈, 성공, 명예 이런 거에 욕심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냥 인간 남신 하나만 있으면 되는 정말 그냥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요즘에 찾아보기 어쩌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조강지처의 모습을 가진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그 예나라는 캐릭터에게 많이 몰입하고 그 친구를 많이 사랑하면서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흐름을 따라가면 다 입이 되니까 정말 대본과 연출력이 탁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여기는 남신과의 케미도 있지만 아버지와의 케미는 어떠셨어요? 제가 네. 정말 아까도 여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먼저 찾았어요. 왜냐면 종방연 때도 너무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촬영하면서도 저는 동료 배우들한테 또 오빠한테 선배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아버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진짜 정말 딸처럼 많이 챙겨주셨고 연기적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많은 부분을 아버지가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하면서 정말 제가 아버지만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선배님을 오성 선배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뭐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진짜 나중에는 아빠에 대한 그런 그 애정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같이 함께 묻어나와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네. 좀 감정이 많이 오락가락했던. 네. 여기서는 우시면 안 돼요. 네. 아버지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 뭐 그냥 그때 아까 기자분이 왜 이제 승현이하고 이제 강준이한테 지상파에서 주인공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경력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배역이 그 역할을 맡으면 이미 저는 자격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따로 뭐 제가 그 환희한테 무슨 연기적으로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더 나은 어떤 거를 제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운명적으로 네가 이 역할을 맡았다는 거는 그만큼 자격이 있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연기에 대해서는 너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연기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상대 배우하고 고민하지 마라. 감독하고만 고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어쩌면 연기를 한다는 거는 한 작품 동안 그 몇 개월 동안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기간이고 끝나면 좋은 추억거리가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요. 뭐 작업하는데 되게 양상불 있게 만나는 시간마다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해 주세요. 그 8부였던 것 같은데 유호성 선배랑 환희 씨가 같이 이제 연기를 하는 씬이 환희 씨가 예나가 아빠의 비밀을 알고 아빠랑 막 싸우고 아빠는 예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씬이 있는데 아마
이 작품 18개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씬을 보면서 감히 소름이 돋았고, 이게 약간 자기 얼굴에 금칠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랬고, 그 작품은 8회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만나실 예. 수 있습니다. 8회 얘기를 지금 해도 괜찮나요? 뭐 대단히 스포일러를 말한 네네네.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8회 서정길 이사님의 비밀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저도 또 있나요? 네. 아니, 유호성 선배님께 힘을 많이 아하. 받았는데요. 계속 드라마 촬영 내내 계속 환기시키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선배님께서 대본 그러니까 촬영이 조금 거의 막바지쯤이었어요. 되게 촬영이 고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아쉽지 않니? 이 대본이 줄어들어간다는 게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너무 빛나는 순간들을 제가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유호성 씨를 위해서? 네. 명언 제조기 유호성님과 함께 계십니다. 네. 진짜 멋있네요. 대본이 줄어드는 게 아깝지 않니?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네. 예, 저 문화일보의 김인구 기자고요. 저는 김성령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 나눠주신 자료의 그 각 배역의 이름을 보니까, 김성령 씨 배역 이름이 지금 오로라라고 돼 있는데, 흔히 이제 드라마에서 주인공 남자의 엄마 역할로서 이름으로는 굉장히 여주인공에 못지않은 굉장히 빛나는 이름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복선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또 이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들 로봇을 보고 심쿵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도중에도 보니까 이렇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윽하신 게 엄마가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연인이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계속 뭔가 복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게 사전 제작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결말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고 계실 테니까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뭔가 답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캐릭터에 대해서 주인공의 엄마가 아닌 캐릭터로서 얼마나 좀 만족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질문을 드리고, 추가로 그렇게 지금 젊은 배우들, 유호성 씨가 물론 계시지만 다른 후배 젊은 배우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죄송하지만 김성현 씨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50대 배우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배우 중에서는. 근데 젊은 배우들, 후배들과 여전히 그렇게 막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님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캐릭터 만족도이니까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들으면서 첫 번째 질문을 까먹어요. 저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인데, 오로라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은 감독님이 좀, 제가 왜 오로라예요? 작가님하고 영상통화로 연결을 할까요? 그만큼 빛나시는 것 같아서요. 보기는 힘들지만 보면 너무나 빛나는. 네. 어렵다. 네. 1년 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들을 이분이 뺏어 가셔가지고, 제 아들을. 사실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을 만들었는데, 쳐다보지 마. 그러지 마. 마지막에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하지만 누구나 생각했을 때 로봇을 버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기존의 엄마가 아니라 그게 어떤 전체적인 결말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현장에서 사실 선배님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언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워낙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나신 거라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감독님께 네, 마이크 네. 대고 얘기하세요. 모든 걸 감독님께 맡기고. 저는 SNS를 많이 이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트렌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네, 젊은 친구들의 어떤 의견의 생각 같은 것을 잘 참고를 해요. 그래서 보면서 물론 나와 다른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을 좀 읽으려고 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것도 일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원래 좀 수다스러워가지고 간단히 예가 실일화가 있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김정영 선배님이 댁에서 드시는 영양제를 수백 알을 그러니까 굉장히 골고루 뭐 간에 좋은 거, 피곤에 좋은 거, 뭐 이런 걸 수백 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밥차로 배식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그릇을 반납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서셔가지고 너는 얼굴색이 낯빛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조명구 막내 스텝 애한테까지도 그렇게 영양제를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막 외모만 봐서는 막 그렇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하니까 좀 약간 깍쟁이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매우 털털하시고 누나 같고 친구 같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털털한 모습, 열려있는 모습이 젊은 배우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배우분들 다 멋있으세요. 따뜻한 마음이 일단 놀랍고요. 그 약이 다 집에 있었다는 게 또 놀랍네요. 네. 네, 아까 손 드신 두 분 기자분께 마이크 어디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장우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우선 박환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박환희 씨는 이번 너도 인간이니가 벌써 세 번째 사전 제작 작품인데, 그 전작들하고는 어떻게 뭐 촬영 환경이 달랐는지 궁금하고, 너도 인간이니는 어떤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배우분들 아무 분이나 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목표하는 시청률이나 성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청률과 성적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공약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환희 씨부터 답을 일단 해주시죠. 사전 제작 드라마에 대해서. 네, 제가 어쩌다 보니 사전 제작인 드라마를 벌써 3편째 하게 됐는데요. 차영훈 감독님이 피팅 감독님을 맡으셨던 거 함부로 엑스타일까지 포함하면 총 4편이네요. 제가 거기서는 이제 아역으로 특별 출연을 했었는데, 사전 제작을 하다가, 생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나요? 그 생방으로 진행이 되는 드라마를 찍어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는 부분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달랐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기 이전에 배우들이 서로 만나서 합을 맞출 수 있고, 감독님이랑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에 보충하고 싶었던 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재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배우들끼리 서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캐릭터에 더 많이 이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안타까웠던 점은 시간이 그래도 항상 쫓겼다는 것. 그래서 신이가 많이 고생을 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마침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정말 아니 준혁 씨예요. 준혁이. 점점 네 시청률 관련된 거나 뭐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요 정도는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네 바람인 거죠, 바람. 네. 공약보다는 그래도 우리 드라마, 저는 뭐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연연을 하긴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지만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보다 그냥 우리 드라마를 한 분이든 10분이든 진짜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시청률을 꼭 이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가볍게? 그냥, 네, 바람이니까요. 네.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좀 바라는 시청률은 8.5? 9? 좀 더. 10.5? 왜냐면 요즘에 또 예전과 같지 않게 시청률이 좀 많이 힘든 시기라서 10.5? 두 자리 이상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알겠습니다. 네. 10.5.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더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5 정도. 예, 15.5 감사합니다. 네, 영화로 치면은 1000만 정도 되는 거죠? 큰 목표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마이크를 옆에 기자님께 또 전해주시겠어요? 혹시나 15가 넘으면 저희가 꼭 가서 찾아뵙고 공약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 지예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시청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해주셔서 연장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서강준 씨께서 좀 큰 목표로 15.5%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너도 인간이니 전에 작품인 그 오만기가 최고 시청률이 13.1%로 종영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물론 너도 인간이니가 많은 사랑을 받겠지만 그래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그 PD님과 그런 출연진들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사전 제작으로 1년가량 촬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김성령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런 사람과 같이 살게 되는 이런 게 뭐 아주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인공지능과 사람이 그런 유대감을 넘어서 그 사랑까지 만약에 느끼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싶은 약간 의아함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어떨 것 같은지 공승현 씨랑 서강준 씨께 궁금합니다. 일단 오만기라는 너무 좋은 작품이 저희 전에 방송이 되었고 부담감 근데 이건 사실 전작이랑 전에 방송했던 작품이랑은 사실 상관없이 그냥 사실 모든 드라마 할 때마다 같은 부담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래서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배역을 맡아서 이 소중함을 느끼고 연기하면서 느꼈던 그래서 더 이 방송이 될 시기가 오니까 좀 떨리고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네. 서강준 씨, 공승현 씨, 준혁 씨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실제로 나라면 이렇게 이런 이 로봇에게 사랑, 연민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을지.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알파고보다 훨씬 더 인간의 감정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라면 처음에는 저도 뭐 기계라는 편견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계속 연기해가면서. 저도 찍으면서 과연 소봉이가 남신 3를 사랑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되게 현실감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AI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되게 접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발전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남친처럼 이렇게 된다면 사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면서 같이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저와 함께 본방사수 레스키릿. 미래를 한번 체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혁 씨는 어떠세요? 계속 AI와 가장 많이 붙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극성에서 나라면. 근데 남신 캐릭터처럼 사고하고 생각하고 표정도 있고 뭐 그런 저랑 대화도 통한다면 저도 또 로맨틱하기도 하고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호성 씨부터 이번엔 반대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마무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지난 여름하고 가을, 겨울까지 좀 뜨겁게 그리고 또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후반 작업 거쳐가지고 1년 만에 이제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름대로 늘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위한테 후배들한테 1등할 생각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마 유일한 뭔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희 드라마도 기존에 어떤 인공지능 로봇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었던 어떤 드라마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나름대로 좀 전범이라 그럴까요? 상당히 모범답안 같은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자신을 합니다. 감히 좀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드라마 사랑했고 그리고 충실하게 그 사랑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좀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주시고 여유 있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버원보단 올리원. 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김성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작년 5개월 정도 정말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찍은 작품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한 씨. 네, 저도 작년 여름부터 겨울 추운 날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찍으면서 저희도 많이 이입이 되고 많은 동의가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따뜻함을 드릴 수 있고 진짜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혁 씨. 네, 저도 아까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처음 봤는데 6개월이란 준비 시간이 정말 무색하지 않구나라고 느낄 만큼 CG나 이런 거에서 많이 놀랐고요. 저도 이제 긴 시간 끝에 보는 거라서 시청자의 입장으로 볼 것 같은데 저희 드라마가 대본이나 그런 것들이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여러 장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지루하시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공승현 씨. 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지루하지 않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촬영했고 또 너무 소중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강준 씨. 네, 여기 계신 감독님, 배우님, 작가님 그리고 스태프들 다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고 이 작품을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정말 거의 모든 장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 SF, 휴먼, 멜로, 로코, 액션, 스릴러 정말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가서 보시는 재미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기에 철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차영 감독님. 그러니까 너도 인간이니는 사실 사람들로만 가득 찬 세상 속에 이질적인 로봇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이 모두가 사람인 상황에서 가장 인간적인 건 유일하게 사람이 아닌 그 로봇이었어. 뭐 이런 역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같은 걸 혹시 잃고 살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뭐 이런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말 1등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불성실하게 촬영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배우님들, 우리 백여 스텝, 또 작가 선생님, 저
모두 최선을 다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이 진정성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분들 감사드립니다. 대답을 들으니까 너도 인간이니가 더 기대가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유일무이한 드라마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멋진 기사, 좋은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도 인간이니 공식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연기 욕심 있는 아나운서 김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